제가 e스포츠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e스포츠는 우리나라 BTS가 아무리 K 한류의 중심이 있다 하더라도 메달이 없습니다. 이거는 금메달부터 메달이 수십 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력 특례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20몇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거는 반드시 게임만 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고 컴퓨터 관리, 대회 기획 관리, 경기장 관리, 조명 관리 이런 것도 자격증이 이미 나와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중국 자격증 20몇 개의 표준화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부분에 이미 나와 있어서 우리 강연합 회장님들은 앞으로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의 수료증, 자격증 이 부분에 대한 게 무한한 기본 바탕이 될 겁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 민간 자격증으로 재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국제 자격증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자격증 하나 도장을 찍어서 연간 100억의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e스포츠는 자격증이 많으면서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연합회에서는 지금 현재 자격증, 대회, 아니면 부동산 개발, e스포츠 부동산 개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중국의 e스포츠 호텔이 한 5,000개가 이미 들어서서 e스포츠 호텔이라 해서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논스톱으로 거기 들어가면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사무공간 형태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저께 파라다이스하고 e스포츠 호텔 운영 동의해서 많은 회의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e스포츠 카페는 현재 상가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건물주하고 동등하게 손익분기점에 가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그리고 e스포츠 펀드가 지금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e스포츠 펀드는 어떤 데 사용할 것인가 하면 부동산 개발에 부실된 부동산 개발 채권 인수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충남연합회하고 많은 디스커션을 했는데 천안에 있는 아파트 부실된 상가를 e스포츠 호텔, 리조트, 아카데미 하우스 이런 거를 저희들이 20년간 운영하고 천안시에서 기부 체납해서 가는 구조로 지금 펀드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진행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등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 e스포츠 진흥원 말고 다른 단체나 어떤 부분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펀드나 e스포츠 호텔이라 해서 큰 것만 가는 거 아닙니다. 모텔 여인숙도 작은 것도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컨소시엄이 되면 지역연합회에서 부동산 부실된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펀드로 카페로 갈 것인가 호텔로 갈 것인가 산업단지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연합회에서는 e스포츠 호텔이나 상가나 있으면 강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구조로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컨셉이나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5년 사우디에서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나라 금메달 전체 올림픽
기준을 해서 굉장하다고 하는데 e스포츠 올림픽에서는 아마 메달 50개를 딸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언론사 쪽에 조금 많이 왔습니다. 의료주간에 노금정 발행인이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이사님들. 헤럴드 경제에서 본부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진흥원이 태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의연수 원장이 지금 도착을 못하셔서 제가 대행해서 그거는 외우고 있으니까 안 줘도 돼요. 2016년도에 e스포츠 대학 커리큘럼을 중국에 2년 반 기능대학 커리큘럼을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 최초로 수출해서 중국의 e스포츠 대학이 한국어로 가르치고 한국 강사가 가르쳐서 졸업반이 여러 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이 태동하고 나서 15일 만에 중국 23개성 PC방 14만 8천 개 관리하는 대표단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 14만 8천 개는 매출이 46조 정도 나는 곳이 저희 파트너입니다. 온라인 통제 기관이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CKC 한중 e스포츠 대회 그래서 128강전 아마추어 대회를 세계에서 1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배에 1등 하면 30만 원 줍니다. 상금을. 근데 저희들이 4,500만 원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제일 큰 아마추어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만개 도시에서 3,500개 대학리그가 한중대회를 위해서 저희 PC방을 통해서 중국에서 대표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CKC 대회를 주관할 연합회도 손을 들고 싶으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가 왔죠. 그죠? 20년에 롤 대회, 그 다음에 워크래프트 3 해서 한중대회가 있었고 21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e스포츠 프롬이라 해서 아카데미가 탄생해서 작년까지 46개의 초, 중, 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 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대회가 100여 개 가량 진행이 됐다면 87개의 대회를 저희 법인 관계회사에서 대회를 다 했습니다. 타이틀은 한중일 대회, 여수시 대회 이런 게 있지만은 타이틀은 저희들 이름으로 안 나갔지만 실질적인 대회는 87%가 저희 진흥원에서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3년에는 청소년 수련관, 특히 이제 수업비를 내지 않는 무료 교육을 실시해서 좀 10월 달에 아마 그것도 대회가 있습니다. 강사 파견은 100%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프로 구단 2월 달에 발족해 갖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하고 컴퓨터 부분에 첫 우승을 4월 달에 45일 만에 프로 군단 시드권을 받아서 대한민국 프로게임단에 속하죠. 그 대회를 제일 먼저 4월 달에 경기가 BSC 타이틀 부분에 우승을 했고 모바일 대회가 있는데 모바일 프로 구단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프로 구단은 9월 1일날 엑스포 대전 경기장에서 대회가 실시됩니다. 이 부분은 프로 대회는 굉장히 입장권도 곤란하고 롤 같은 경우에는 안표가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모바일 우리나라 대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프로 구단을 갖고 있으니까 9월 1일 날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엑스포 경기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그날 e스포츠 프롬 로고 달고 대전 연구 프로 구단이 돼 있어가지고 선수들 입는 옷을 입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크루 구단 대회가 있어서 그때 필요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분은 저희 유통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자리가 있는 부분인데 조금 유통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잠깐 인사. 지동원의 최대 사업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국제 대학이라 해야 되나요? 중국의 e스포츠 전문 대학을 한국어로 태권도처럼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 타이틀이 우리나라의 CKC 한중 타이틀이라 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타이틀이 삼성에서 WCG, WEA 갖고 있던 것이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로 200억, 300억에 팔렸습니다. 그 팔린 국제 타이틀의 로고가 저희 학교에, 저희 교복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100% 준비된 게 한국에서는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아니고 IEA, IEF인가? 세계연맹이 아닙니다. 세계연맹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지고 게임 회사 위주로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메달 부분이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위, 2위 기업은 저희들하고 사인이 돼서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서 세계대회를 한다, 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게임 메달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출연합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하는 대회하고 틀리게 저희 대회 때는 실제 금메달을 소유한 회사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도 만만찮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경제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회장님 이야기하듯이 세계대회 타이틀을 우리나라에 파란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한중 CKEC 대회 로고를 따서 왕홍 미디어 센터가 북경에 작지만은 과학단지 안에 두 개 동으로 해서 제 기념관 겸 왕홍 미디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왕홍 미디어 센터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상품을 모두 광고할 수 있습니다. 23개 성으로 나가고 틱톡으로도 광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 학교든 지자체든 중국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저희 왕홍 미디어 센터하고 저희 연합회하고 손잡으면 중국에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LG 상품들이 왕홍 미디어 센터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고 마이바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팔리고 있는 게 다른 협회나 이런 데하고 조금 틀리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판호에 대한 거 중국 영화하고 게임 수출을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5월 27일 날 중국의 국경의 판호에 대한 법인이 제가 중국에 좀 공로가 있어서 전호기 입자를 따서 이야유 가기유한공사, 유자는 뭐냐 하면 중국 우리 학교에 관계되는 교수 이름이고, 야자는 만개 PC방을 중국에서 저희들이 직영한 체제로 저희 CKC 타이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유 과기유한공사라 해서 과기유한공사로 해서 회사가 발족해가 5월 27일부터 2024년 상법상으로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못 쓰던 유행했던 영화 그것도 판호를 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미 실행돼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 부분을 더빙해서 중국에 하면 중국의 현재 e스포츠나 영화나 이런 게 인터넷으로 보는 게 실시간으로 6억 5천 명입니다. 1원을 주고 왔을 때
그 부분이 650억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지금 MBC 영화가 한 300편 들어와 있습니다. 영화하고 애기들 콘텐츠,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게 뽑아서 중국에 해달라. 그리고 SBS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월요일 내일은 웹전인가 그 회사의 대주주가 e스포츠 중국에 파로 간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모두 수익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한국의 지금 게임 개발에만 연간 거의 1조 원 넘게 콘텐츠 들어오면서 하지만 수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판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떤 거로 가야 되는가. 오늘은 편하게 어떤 무슨 모임 장소 이게 뭐 형식상에 이런 게 아니고 지회나 연합회 관계자들이 오셨는 부분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뭐를 도움을 달라.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써도 되는가 이걸 편하게 주고받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 단체지만은 뒷면으로는 저희 e스포츠 진흥원하고 관계되는 법인이 상법법인이 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스포츠 카페 부분에 준비하신 기획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나오시죠. 수익형 카페 관련해서 기획을 했는데 조덕희 사장님이 국제 e스포츠 진흥원하고 연계하면 더 좋겠다고 하셔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그 카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이런 카페들이 사모펀드에 판매가 되고 몇천억에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카페들이 지금 1,500원에 커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접근성이 좀 뛰어난 거예요.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뭐 홀리스나 이런 데들이 4,000원, 4,500원에 팔 때 1,500원의 커피를 고집해서 지금까지 오고 매장 수를 넓혀가고. 아시겠지만 커피를 1,500원에 팔게 되면은 사실은 그 커피를 팔아서는 커피 매장이 돈이 남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끼 상품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외에 뭐 디저트라든가 라떼라든가 뭐 이런 약간의 조금 뭐 우유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한 것들이 약간 비싸니까 그런 거를 같이 사먹으로 해서 그 이윤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해먹으실 분들이 다 해 드셔갖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그러면 카페 내에서 다른 걸로 수익을 내고 커피는 그냥 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국에서 오셨지만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출구만 나오면은 누가 뭔가를 줘요. 우리나라 특성상 물티슈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무슨 요즘에 뭐 희한한 거 많이 주더라고요. 뭐 껌 들어있는 것도 주고 뭐 들어있는 것도 주고 많이 주는데 그게 단가가 150원, 200원만 이래요. 근데 커피 원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럼 커피를 공짜로 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안 몰리잖아요. 커피만 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존의 커피 제일 싼 게 1,500원이면 한 절반 가격에 줄까? 800원 정도에. 대신에 카페 내에는 그 여러 이제 미디어들을 달아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와서 사장님이 여기 한번 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TV를 양쪽으로 다 설치하는 거예요. TV들을. 그러면은 50인치가 한 6대 들어간다고 쳤을 때 기둥 하나에 6대, 12대씩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한 5, 60대는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5, 60대 한 칸 한 칸에다가 광고주한테 광고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를 들어 삼성 갤럭시 거, 이 자리는 LG 무슨 탭, 뭐 이렇게 광고주들의 광고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국제 e스포츠 진흥원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사들 중에 홍보를 하기 원하는 데는 다 들어올 거잖아요, 사실. 그럼 그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서. 그럼 이미
예를 들어서 100대를 달아놓으면은 우리가 100대를 달았을 때 우리가 100대를 달아서 한 회사당 100만 원씩만 한 달에 받는다고 쳐도 그냥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1억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원가가 만약에 500원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800원 받을 거니까 거기 300원 갖고 운영자금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시고 있는 거죠.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프로젝트가 있고 하면은 프로젝터 있거나 화면이 있으면은 인테리어 시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편해요.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 시안을 잡은 거는 그 중간에 커피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쓰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디야 본사 가시면은 이디야 본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커피 만드는 데가 있고 그 테두리에 위쪽에 TV가 다 달려 있고요. 의자는 원사이드예요.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획의 중요한 거는 광고를 얼마큼 가져올 것인가, 대행사가. 근데 우리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게임사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광고를 해줄 거니까. 근데 앉아서 죽치고 안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한쪽만 바라보게 의자를 구성해놨어요. 앉아서 보면 돼요. 그리고 다행히 두산 로보틱스 쪽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요즘에 나오는 로봇 팔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레시피를 70개까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800원이지만 라떼는 160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딴 데보다 싸잖아요. 지금 편의점 아메리카노가 21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따로 별도로 수익을 내면 되고 와서 커피 싸게 먹고 앉아서 우리 광고 보고 가 이거예요. 취지는. 그리고 그 한쪽을 바라보는 쪽만 계속 쏠려 있으면은 뒷공간이 좀 비니까 이 뒷공간들은 다른 또 업체들하고 뭐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화장품들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 주간 색조 화장 주간 해가지고 올리브영 거 갖다 달라. 너네들 들어간 거.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올리브영에 밀어야 되는 화장품이 있으면은 갖고 와라. 그리고 깔아놓고 니네가 사용해. 우리 커피 마시러 온 사람 되게 많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이거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커피도 싸게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볼거리하고 놀거리가 있으면은 사실 다 와요. e스포츠 카페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커피를 뭐 300원에 하면서 광고주인데 다 받는 그런 부분이라서 중간에 PC가 다 나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피 마시러 와고 빵 안 먹으니까 커피만 3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각자 지금 부분을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이 현재 있는 이 공간도 e스포츠 그런 카페용으로 바꾸려고 아마 지금 시안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이끌고 있는 강원도 연합회 정민호입니다. 저는 전옥희 이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강원도 연합회를 맡게 됐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외에 인도 이쪽에 이제 한 지부를 갖다가 한 10개 정도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e스포츠 협회가 글로벌 하는데 제가 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3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PC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e스포츠 게임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가지고, 봉사좀 한번 하면서 세계적인 e스포츠 협회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실제 세계 부동산을 디지털화하여서 전 세계에 조각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강원도 평창,
RPC 앞에서 한 15,000 정도 되는 레지던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스, 비에티안, 발리 이쪽의 부동산을 조각 투자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투자를 시키는 그런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연합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실이 있겠습니다. 임명자 국제 e스포츠 진흥원 유통본부 총재 김성윤, 귀하를 국제 e스포츠 진흥원의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2년간 국제 e스포츠 진흥원 유통본부 총재로 임명합니다. 2024년 8월 25일 국제 e스포츠 진흥원 이사장 전오이